시간이 이렇게 갔군요. 네, 7월 3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다 시간 간 줄 몰라가고요. 2부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엔캠 얘기를 잠시 드려 엔캠 중앙 뒤에는 말씀드리면요. 엔캠이 348370이네요. 자, 이것도 엔캠 들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엔캠은요, 일단 자본금 79억 예쁘네요. 자본금 79억 예쁘고, 자, 전해액을 세계 4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지금 이 회사가, 네, IRA 세부 지침에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틴치, 캡캠,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캠 혼자 하는 거죠. 지금 무주공사, 미국에는 무주공사, 무혈입성. 근데 엔캠이 강점인 게 미국 조지아에 공장이 이미 있어요. 2만 톤짜리가. 다른 회사들은 아직 없죠. 그래서 이거는 케미칼 공장이거든요. 전해 케미칼 공장이라서 인허가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금방금방 나질 않는데 이미 공장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고 뭐 폴란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IRA 때문에 10배를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 해서 아마 그 LG와 GM의 합작 공장 얼티엄셀, 이 공장에 7월부터 공급한다, 전해액을 공급한다 하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 지금 보조금 받으려고 내년 초부터 바로 바꿔야 되거든요.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는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엔캠이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리튬 솔트 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리튬 솔트 부분은 중앙 DNM이 맞는다. 이게 IR에서 다 밝혀진 이고 이미 공표를 했고, 그래서 합작법인인 EDL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EDL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50대 50입니다만 앞으로 중앙 DNM이 지배주주로서 한다 하는 게 이게 방침이고, 회사 쪽 방침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만금에 투자 협약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달 7월 중으로 토지 매매도 하고 아마 8월에는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 DNM과 엔캠은 어떻게 보면 IRA의 수혜로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미국이 IRA를 뭐 어떻게 뭐 말고 뭐 공정을 허용한다던데요. 그건 다 공매도 세력들의 정말 거짓 뉴스로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지난번에 뉴스가 난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 이 아이런턴 트리뷴이라는 게 정말 미국 그 오하이오의 로렌스 카운티 구석진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신문, 정말 서초일보, 송파일보, 뭐 이게 만약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데요. 어디 저기 울산 남구일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무시. 참, 그러니까 SNS가 이것도 지난번에 언론에 엄청, 일부 언론 하면서 우리 주시장 엄청 돌아다니 SNS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기업에 부정적인 얘기 만들어서 SNS 돌리라 그러면 저는 무지무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업에 그냥 아킬레스를 탁탁 그냥 단기적 주가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SNS가 발달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엔캠이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엔캠이요. 단점이 이게 상장하고 시작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관계자들은 기분이 안 좋죠. 특히 막 상장 초기에 투자했던 기관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엔캠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이 광무라는 회사에 연수에 돈을 투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자금을 모아해가 물론 뭐 중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뭘 M&A에 투자해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시장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IRA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서 태도를 또 바꿔야죠. 저도 제 리포트 보면 아마 한 IRA 직전까지는 저도 그 엔캠 리포트 되게 안 좋게 썼었어요. 제 리포트 보시면. 근데 이후부터는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또 반할 때는 반해야죠. 주식은 고집대로 가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했을 때는 또 인정해야죠. 그래서 아직도 엔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은 계속 좀 두시는 게 좋겠다. 2차 전지가 야 밀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요. 그동안 보면 지난 한 2달여 동안 다들 조정 받았지 않나요?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뭘 한번 나노신소재 있는 거 안 볼까요? 나노신소재 있는 것도 네, 대부분의 이런 모습이 이렇거든요. 4월 초중순에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한 2달여 동안 이렇게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쪽이 뭐 특별히 악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조정이 충분하니까 추세적으로 졸았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차 전지가 아마 2분기까지는 안 좋은 회사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여럿일 건데 하반기부터 또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초부장과 2차 전지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ISC, TS, 리노공업 이런 것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도요. 저는 다 우리 애청자님 3분이면 아시게끔 다 해놨죠. TSE도 제가 해놨고요. 리노공업도 해놓고 ISC는 원래 있을 겁니다. 아마. ISC는 원래 있을 거예요. 일찌감치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ISC 같은 경우도 다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2차 반도체 관련주들도 제가 최근에 전부 다 업데이트를 다 해가지고 리포트 올렸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JM님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뉴스들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서 객관적인 것들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뭐가 나왔죠? 우리가 순도 99.999%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했다. 어디에? 황화 리튬 그 전고체 전지하는 회사로 공급을 했다.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품질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순도 99.999%는 뭐 알버말도 아직 뭐 못 만드는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곳은 없잖아요. 황산을 때려 붓고 뭐 하면 나오겠죠. 근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미 나왔지만 시장은요. 그 뭐랄까 아직도 이런 것이 나왔지만 아직도 설마 하는 거죠. 설마 또 아시겠지만 또 우리 배터리 아저씨께서 맨날 포스코를 강조하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아직 무슨 코딱지만 회사가 하냐. 근데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음에도 아직은 안 믿는 거죠. 그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 폭발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싶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 판단하고 어떻다? 우리는 항상
남다른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남다른 길을 가시면 즐기셔야 됩니다. 남다른 길을 즐기시면 됩니다. 왜? 남 따라가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쪽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자,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예상대로 우리 하 대표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24분 전에 비해서 263억 샀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1.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24분 전에 비해서 175억 샀네요. 아니죠? 375억이나 샀네요. 오, 야무지게 사는데요. 그래서 코스닥도 1.4%. 제가 개장 전 방송에 분석해드렸더니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다. 결국은 지난주까지는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고 등등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도 끝났는데다가 무역 수지도 흑자나고 여러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확 줄고 매도가 줄면서 순매수로 돌아선 것 같고요. 이 흐름이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계속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양 시장 모두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지금은 소부장도 안 밀리고 2차전지도 안 밀리고 양쪽이 다 끌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은 양쪽이 다 주도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2차 전지들이 지난 2달여의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지금의 고개를 드는 모습은 저는 그냥 일상적인 고개 드는 건 조금 무게감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충분히 2달여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우상향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도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 HBM3나 공정 이런 쪽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현대, SK 하이닉스부터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인텍플러스타 이런 것들. 업종 테마 후공정 장비주 비교 분석 보면 이런 것들 다 뭐 하는 회사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좀 오래된 우리의 정자님은 아시죠? 2021년에 그 FC 볼그리드 레이 앞으로 고성장한다 하면서 프로텍하고 인텍플러스 엄청 강조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때는 안 오르고 지금에서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또 관련주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매너그리님, 신택 적자인데 작년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그러게 말입니다. 신택 같은 회사들은 지금 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장비 소부장들 2분기 실적 다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다 엉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극복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어떻게 극복할지. 그냥 2분기 실적이 다 엉망으로 나오더라도 야 추세 전환한 거 아니냐. 2분기 저점을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질 건데 2분기 실적은 뭐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움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택 전부 다 엉망으로 2분기 실적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다 적자고 엉망으로 나올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회복될 건데
2분기가 무에 중요하냐 이럴 수도 있고 2분기에 움찔할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는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이 정도 하고 여기에다가 ISC 굳이 하면 뭐 TSE 정도까지만 하지 여기서 막 더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전망을 제가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다만 반도체가 앞으로 하반기부터 회복돼서 내년에 매우 좋아질 거야 이걸 믿고 중장기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로 이런 흐름을 이용할지는 몰라도 중장기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다 인도, 베트남, 뭐 태국 공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과도기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도 엄청 쪼그라져 지금 뭐 대학생 실업률 20%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25개월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쪼그라든다. 이 말은 그만큼 구매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해서 쭉 회복이 더디고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은 다수가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야 되겠으나 그걸 믿고 중장기로 나는 이 반도체를 중장기로 투자하겠다.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좀 단기로 이용하시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신택도 마찬가지. 시장이 같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2분기 실적은 아주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의 이런 주가 상승이 쳐다보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 신택을 지금 사지는 않겠어요.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거예요. 2분기 실적을 생각하고 하면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오른 가격, 이 가격에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 마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소부장들 여전히 강하고 역시 네, HBM3 AI 관련주들이 선도하고 있다. 장비주로는 지금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소재주로는 이 정도 ITS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는 최근에 제가 싹 다 올렸으니까요.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IT도 강세고요.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엔터놀 좀 쉬네요. 네, 오늘 파마 리서치가 유독 좀 약하군요. 조선주도 오늘 좀 약합니다. 방산다 좀 고만고만하고요. 오늘 그래서 소부장과 2차 전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는 오늘은 에코프로가 강세고요. 그 외에는 딱히 막 도드라진다. 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강세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소부장 분위기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도 뭐 앞으로 덕본다. 장기적인 얘기죠. 장기적인 얘기. 제가 조금은 자, 건설주들 소폭 플러스고요.
오늘 효성 TNC가 좀 약하군요. 화장품도 조금 약한 편입니다. 오늘 오스코텍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군요. 오스코텍이 아마 공매도 세력이 붙어 있을 거예요. 좋지. 자동차도 오늘 약하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오늘은 눈에 제일 돋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HBM3 등등을 포함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AI가 이게 아주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고성장이 보인다 하는 거라서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 물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떤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보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든데 워낙 이 AI 열풍과 HBM3의 고성장은 이제 뭐 여러분도 예감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서버 운용이다 그러면 AI 서버 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구조로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고성장이 필연적이고, 네, 그에 따른 근방에 있는 주식들도 좀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들 간의 실제 간의 옥석가리기는 나오지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묻어간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MLB 지금 계속 돋보이고 있고, 그 다음 장비라 한미번, 이오테 프로텍, 기가비스 이 정도 여기다가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는 넣을 수도 있겠고, ISE, TSE 정도가 이게 소켓 업체고요. 요건 좀 DDR5까지도 좀 걸친다 그랬죠. 그 외에 레이저셀, PSK 홀딩스 이런 것도 관련주다고 얘기하는데, 레이저셀은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건 너무 회사가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제껴버렸는데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핵심이다. 관련 자료는 제 카페에 다 정리되어 있고, 그 관련한 모든 회사들은 제가 종목 리포트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늘 아침에 참 공부할 게 끝이 없는데요. 어떤 언론은 이게 났는데, 네. 이게 아마 PFAS가 유해한 화학, 유해한 게 이게 좀 치명적인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 났는데 요거 앞으로 좀 더 소식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해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놈의 주식시장 공부가 끝이 없구나.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 최근에 그런 얘기, 다른 얘기, 아스파탐 얘기가 한번 났죠. 또 여러분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스파탐이 이게 이제 FDA에서 이 WHO인가요? 발암물질로 규정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스파탐 비타 500도 우리는 아스파탐 안 들어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었죠. 아스파탐은 우리가 먹는 거는요, 인체 해롭다는 걸 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꼭 특정 어떤 물질이 우리 인체 몸에 해롭다 이런 걸 참 하긴 힘든데, 아스파탐은 사실 한 30-40년 전에 너무 빨리 인체 해로운 게 드러나가지고 WHO, FDA에서 먼저 한번 이건 이제 드랍을 시켰어요. 허가를 취소를 했다가 럼저벤트 국방장관 때 다시 어거지로 해서 다시 소량만 먹으면 괜찮지 않냐 이래 다시 해서, 그러니까 아스파탐 여러분들이 무설탕,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설탕이 설탕이 안 들었다는 거지 설탕하고 비슷한 당근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스파탐이 그래서 칼로리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그 다이어트
식품에는 사실 아스파탐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많았다가 한때 아스파탐이 위험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스파탐은 짧은 기간에 인체에 해로운 게 드러나가지고 드랍됐던. 그래서 우리 막걸리 같은 게 아스파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느린마을 막걸리하고 백세주입니까? 거기는 아스파탐을 넣지 않는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아스파탐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한때 사카린도 요즘은 뭐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다 막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논문을 보면 다 사카린 업체들이 연구 용역을 준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서는 앞으로 그런 거 발표할 때 연구 자금을 어디서 지급받았는지도 다 밝혀라 이런데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파탐은 이미 FDA에서 예전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꼭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를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처럼 이런 데 막 다량이 들어있으면 칼로리 제로라고 해서 칼로리는 제로지만 훨씬 큰 나쁜 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스파탐인데 지금 좀 전에 그런 화학 케미칼 물질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게 끝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자, 지금 9시 58분인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배우분들이 계속 코스닥 시장의 순매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875억인데요. 아, 너무 빨리 사는데요. 좀 적절히 했다가 오늘 한 2천억 정도만 사주면 좋겠는데 지금 875억이나 순매수하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1.5%.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6월 말도 끝났고 윈도우 드레싱도 끝났고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전환 등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야무지게 매도할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급상은 당분간 유리한 환경, 외국인 수급은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 속에서 국내 기관이 어떤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의미있게 삽니다. 오늘은 기관도 사고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다 사고 있어서 양시장 수급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볼 거는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이 1.5% 오르지만 2차 전지도 오르고요. 소부장도 오르고요. 지금 양쪽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막 움직이는 장이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과연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는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그동안 쭉 한 2달여 동안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상승한 측면이 있는 AI가 여기서 계속 더 불이 붙으면서 주도권을 가질지 아니면 한 2달여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기지개를 켤지 그게 지금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 희망사항이야. 우리 지금 개인 투자들은 아마 2차전지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실 건데요. 2차전지가 좀 날개를 펴서 펄펄 날아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아오를 때 방해꾼은 없습니다. 지금 날아오르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불이 붙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남은 시간 지켜보시고 이번 주 내내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러면 7월의 첫 거래일 제가 오늘 상큼한 주식시장 환경이다 하고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이 분석해 드렸는데요. 역시 상큼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곁에서 특급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7월 4일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